안녕하세요. 신축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건축사 하이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한테 궁금한 게 있거나 혹시 상담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여기 있는 연락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서울시 용적률 상향에 대한 뉴스가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용적률 상향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직접적으로 좀 다가오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발표 내용을 보시면요. 요즘에 이제 건축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네, 시공회사하고 그다음에 건축사 협회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건축 경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두 달에 걸쳐서 이제 협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나온 게 규제 철폐를 21건, 뭐 지원을 뭐 7건,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이제 발표를 하신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신축에 관심 있는 우리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여기 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발표 내용에서도 1번에 있는 거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겠죠. 주요 내용을 보면은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 내에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을 200에서 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200%입니다. 근데 이거를 250%로 상향을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250% 현재 용적률을 300%로 완화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적용을 받고 있는 규정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그러니까 지자체 조례로 저희들이 이 규제를 받고 있고요. 이 지자체 규제보다 이제 상위법이 있는데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국계법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줄여서 말하는데, 국계법에서는 사실 이 지자체 서울시보다는 훨씬 더 좀 상향된 조건으로 용적률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0%, 250%고요. 이 상향되어 있는 조건들을 지자체에 맞게 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시는 200%, 25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규제를 3년 동안 완화하고 상위법, 국계법에 마련된 한도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50%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느낌이 있는지 저희들이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울시라고 보시고요. 중위 정도 가격권을 형성하는 지역이라고 보십시오.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땅은 한 60평 정도 된다고 보시고요. 북측 도로인 경우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적률을 저희가 이제 올리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만드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땅 60평, 그 다음에 용적률 200% 하면 이제 120평을 지상에 지을 수 있고요. 주택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발코니 같은 서비스 면적을 저희들이 이제 이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만들 수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면적이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면 한 25%에서 한 30% 정도 이제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1.3, 30%를 더한 거는 120평에다가 서비스 면적을 더해서 실제 사용 면적 발코니까지 156평 정도로 일반적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 완화를 하지 않았을 때는 200% 실사용 면적을 적용하면 156평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요번에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서 50%를 이제 상향을 하게 되면 60평에다가 250%를 곱하고 그다음에 발코니 서비스 면적까지 해서 1.3배를 하면 195평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 위에 있는 것보다 50% 용적률이 커지면 약 39평 정도를 더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1조를 만족하는 선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39평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원룸들에 적용을 해보면
이제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제 한 7, 8평을 빼야 되는데 계산하기 쉽게 그냥 9평을 빼보겠습니다. 9평을 빼면 나머지 한 층이 더 올라가는 부분에서 30평을 쓸 수가 있고요. 30평 정도면은 한 7평 정도 되는 원룸이 한 4개 정도 들어가니까 30을 이렇게 4로 나눠 보면은 7.5평 정도 되는 방 4개가 더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용적률 200%였을 때의 그림이고요. 250%가 되면 이렇게 해서 용적률 끝선까지 여기 6층이 되고, 여기가 이제 39평 정도를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계단실, 엘리베이터 빼고 원룸이 4개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원룸 지금 한 7평, 8평 정도 되는 원룸이 전세가로 한 2억 정도 합니다. 이것도 좀 보수적인 숫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억짜리 방 4개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은 좀 전세가 기준으로 해서 8억 정도의 추가 이득, 사업성의 베네핏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8억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사업성이 좋아졌다, 괜찮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대박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숫자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지은 것들도 보면은 요 정도 규모에서 에쿼티가 한 12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8억 정도가 수익성이 더 난다고 그러면 에쿼티의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사업성이 추가로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커다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북도로라는 거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자유롭게 올린 거 아니냐, 꼭 북도로에서만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북도로가 아닌 땅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용적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북도로는 비싸니까 우리가 사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숨어 있는 땅, 북도로가 아니지만 50% 용적률 상향된 것의 효과를 누리면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신축을 하고 싶은 분들은 꼭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 서울시 용적률 완화에 관련돼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